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참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오늘 기념식엔 모처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잠시 광주 현장부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윤석열 전 총장의 5.18 관련 메시지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여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의 과거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헌법 정신 강조했던 과거 발언 듣고 왔고요.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측근에게 적절한 시점에 망월동 묘역을 참배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이라는 거는 5월 안에 광주를 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어쨌거나 윤 전 총장이 유력한 후보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니까 여권의 주자들이 일제히 저렇게 여러 가지 지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윤 전 총장이 아마 이 5.18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거는 5.18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87년 이후에 보면 이 5.18이 어떤 이 권력, 즉 대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바로 광주 경선에서 뒤집으면서 결국 대권으로 갔지 않습니까? 즉 어떤 이 광주와 5.18 이게 어떤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근거 뿌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 5.18 기념해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이제 본격적인 정치로 한 발 더 나섰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기존에 나왔던 그런 일반적인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인 메시지에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이제 등장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저는 아마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그 묘지를 참배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마 본인이 이렇게 외부에 알리고 참배하기보다는 일단 조용히 갔다 오는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 알리고 하려면 뭔가 본인과 한 세력화가 좀 그래도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전에 본인이 조용히 아마 참배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건 아마 이제 5.18과 차기 대권주와 가지는 아마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참배를 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윤 전 총장이 아마 정치 무대에 나오는 것은 예. 오는 6월 11일 있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든지 그 상황에 어떤 맞물려서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망월동 묘역을 뭐 홀로 오든 소수의 측근과 참배한 다음에 뒤늦게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외부에 알려서 할 경우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해석을 불러올 수가 있고 또 기자들이 아마 대거 이제 거기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면 아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참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서정울 변호사님. 근데 윤 전 총장의 어제 그 5.18 메시지, 주말에 있었던 5.18 메시지를 두고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 이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뭐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말고 대선 전략으로만 보면 중도층이든 뭐 2030이든 뭔가 좀 포용하겠다는 대선 전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보기에 딱 중도를 겨냥했다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중도층 플러스 그리고 이제 그 보수층까지 껴안겠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층에서도 5.18을 이게 폄훼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5.18은 이제 그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다. 이거는 이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다 인정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윤 총장이 왜 그러면 이게 중도 플러스 보수층까지 기반으로 삼느냐. 두 가지 근거를 들면, 첫째는 이제 그 현 정권을 지금 보면 이게 그 어떤 형태의 독재다. 이 말이 이게 과거의 전두환식의 군사 독재든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문민 독재, 신독재라 합니다. 이런 것도 이게 독재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현 정권에 상당히 각을 세운 거다. 그리고 5.18 정신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은 이게 현재 신독재, 선거에서 선출된 문민 독재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된다. 이게 첫째 저는 현 정권과 각을 세우고 중도 보수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윤석열 총장의 모든 워딩은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붙습니다. 모든 발언은. 예. 대부분의 발언을 보면.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다양한 게 있어요. 근데 현 정권은 교과서든 헌법이든 어떻게든 이렇게 자유를 빼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꼭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이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중도 내지 보수에 기반해서 현 정권 각을 세워서 대권에 출마한다. 이런 게 의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분에게 윤 총장이 검찰주의자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검찰주의자라기보다는 헌법주의자. 이분은 이제 그 대학교 때 모의 재판 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해서 피신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헌법 정신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검찰주의자라는 표현보다는 헌법의 가치에 충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잠깐만 제가 참견을 하자면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번 정부의 신독재라는 표현은 일부 야당 인사가 주장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예. 5.18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어떤 형태의 독재라는 게 군사 독재 말고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 행간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좀 만나볼 텐데요. 여권의 십자포화 화면에 보이실 텐데 그런데 여권 인사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윤 전 총장을 맹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내용인 주된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이 뭘 한다고 5.18 메시지를 낼 자격이 있냐라는 취지의 발언 같은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친일파가 태극기 등격 아니겠습니까?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반인권적, 반개혁적인 모습과 정말 5.18은 너무나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참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분열의 정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 같고. 제가 한 화면에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정에 대해서 소탕하듯 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신동근 의원은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체하며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니 헛웃음이 난다. 윤 전 총장은 5.18 메시지를 논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저렇게 반응하면요, 진짜 융단 폭격 당한 다음에 각자 지금 전투원들이 소총 들고 뛰어나온 겁니다. 저 메시지가 얼마나 다 산발적입니까? 예를 들어 이낙연 대표가 한 저 검찰의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5.18 메시지에 대한 무슨 반박입니까? 전혀 아무 반박도 되지 않는데 그냥 소총 들고 아무데나 쏘고 있는 상황이고,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이 5.18 정신이 국민 보편적으로 만약에 녹아들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 5.18 관련 운동하셨던 분들의 방향성이었다고 한다면은, 네. 5.18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과 언급할 수 없는 사람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김남국 의원도 총은 들고 왔지만 아무데나 쏘고 있는 것이고요.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제가 85년생이고 김남국은 82년생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국민의 상당수를 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본인들만 뭔가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이랑 융단 폭격에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좀 맞는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각자 무기 들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이준석 의원님 개인적인 시각이니까 이게 단순히 윤 총장 윤석열 때리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 맞은 대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다. 특히 김남국 의원이나 신동근 의원의 저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은 지금까지 정말 5.18이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했던 분들에게는 그분들 생각과 정말 배치되는 생각이고요. 예. 5.18을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거야말로 특권의식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이 지금 여당에 몸을 담고 있는 인물들의 비판이라면 다음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근데 박성현 부대변인. 제가 오늘 그 윤 전 총장 비판의 취지 글을 읽다가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까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요 앞에 앞서서도 이제 민주당의 여러 그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앞서도 많은 분들이 5.18이 우리 정치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5.18의 정신 그 의미를 누구는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말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예.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41년 전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과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그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시절이 그 이후에 92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그 군인들이 예.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그리고 연이어서 그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시절이 92년까지 계속된 것이죠. 그 기간은 광주라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고 또 그 비극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또 광주를 점령한 그 사람들, 그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투쟁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합니다. 과연 미얀마에도 뭐 법이 있을 것이고 검찰도 있을 수 있고 언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침묵할까? 그 총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누구든 광주의 정신을 언급할 수 있으나 예. 그것을 전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광주 정신이 맞고 저들이 말하는 광주 정신이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잘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런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감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광주 정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그게 윤 전 총장이라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권 후보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신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으로서는 1차적으로 그때 광주 그리고 광주 이후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 속에서 자기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이런 점에 대한 미안함, 그 부채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이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윤 전 총장은 말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좀 뜬금없다라는 게 박성현 부대변인의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부분 김의겸 의원의 말처럼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이 비교 대상인지 어떻게 바라보면 됩니까? 참 상상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와 비교를 했는데요. 그 비교 지점이 보니까 윤 총장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육사에서 126등을 했고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은 구수를 했기 때문에 다들 어쩌면 성적이 좀 안 됐다. 그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고 성적이 안 됐는데 다 자기 어떤 이 수장이 됐다. 그러면서 보면 굉장히 어떤 리더 조직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다. 그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 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백설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닮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자,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예전 대학단을 시절에 그 엄혹하던 80년도에 서울대 법대에서 모의 재판을 했습니다. 자, 모의 재판하면서 검사역을 맡았어요. 검사역을 맡아서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문이 일어서 본인이 강릉에 있는 그 외곽 쪽으로 도망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사찰을 갔다가 하고 몸을 피신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 말만 입만 뻥끗거리면 그때는 뭐 잡혀가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다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절을 함께 지나왔던 김의겸 지금 의원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닮았다라고 하는데 전 도대체 무슨 공감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더군다나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뭔가 합리적이고 누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두 상황을 갖다 비교해서 두 사람 다 공부 못했고 두 사람 다 수장이었기 때문에 비슷하다? 세상에 그런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을 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퍼가면서 또 여러 가지 뒷말이 좀 나오는데요. 앞서 이현정 의원님 잠깐 언급했던 윤 전 총장이 대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화면, 과거 인사청문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야무지게 답변해보세요. 후보께서 모 대학 재학 시절 모의 재판에서 5.18 武력 진압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면 답변에 헌법을 치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정확히 5.18에 그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 언급했다는 게 야당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정말 맹폭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까? 조금 전에 그 조국 장관이 상당히 그 김의겸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를 이렇게 공유한 게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저는 이현종 위원님이 먼저 구수행가하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성적이 좀 안 좋은 거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한 걸 말씀했고 저는 이제 그 앞에 비유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두 단계 쿠데타 즉 12.12하고 5.17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두 번의 쿠데타. 그게 첫 번째 쿠데타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쿠데타가 울산의 그 송철호 원전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의 말이. 검찰이 원전 수사를 한 거예요? 예. 결국에 조국 수사하고 그다음에 울산 원전 수사가 두 번의 쿠데타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그 현직 의원이 어떻게 그 쿠데타를 합니까? 12.12나 5.17은 뭐 쿠데타라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적법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하급자가 이제 그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면 이게 쿠데타가 되죠. 근데 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게 쿠데타입니까? 검찰이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이게 그 수사하고 기소하면 이게 법원에서 재판하잖아요. 유무죄를 따지잖아요. 이게 왜 쿠데타입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된 적법한 수사에 불과한 거예요. 예. 따라서는 도저히 김의겸 의원이 이걸 두 개를 비교한 거는 제 상식에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이 그걸 공유하는 거는 묵시적 동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긴 합니다. 5.18에 여러 메시지를 두고 벌써 여당에서 갑론을 박이 있으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님. 네. 추미애 전 장관도 5.18이 민주화운동이 진상규명 제대로 안 된 게 검찰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한번 김의겸 의원, 조국 전 장관 말고도 여기에 또 윤 전 총장 메시지에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다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한 가지 맥락으로 그 국민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약간 의심이 있는데 원래 그 소설에도 보면 어릴 때 기사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자기가 기사라고 착각하고 그때부터 모든 행동을 자기가 거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풍차에 돌격하고 뭐 이런 게 돈키호테 이야기거든요. 예. 거의 그 맥락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다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평화롭게 도는 풍차가 윤석열이라는 풍차가 그냥 거인으로 보이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문정 검사가 지금 저런 말 5.18 때 검사들은 항명은커녕 사표 던진 사례도 못 들어봤다. 개탄스럽기 그지없지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쯤 지나면은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검찰 내의 여러 가지 소동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때 정치 논평하는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2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표 하나 던지지 못하고 윤석열을 무슨 악인에 비유하면서 이러고 있었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도 좀 저런 발언할 때는 역사 앞에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저게 무슨 맥락입니까? 예. 박성현 부대변인 말씀까지 듣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글쎄 생각보다 이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들썩이는 거 보니까 파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계사 출신 김경률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민주당의 5.18 정신을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광주 NHK 단란주점에서 했었던 5.18 정신을 하면서 또 비꼬기까지 했는데 뭐 박성현 부대변인님이 이 논평으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김경률 그 회계사는 이제 뭐 자주 저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물론 뭐 저런 말씀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어떤 이제 20년 전에 그 당시 이제 젊은 요새 이제 586 국회의원들 젊은 시절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우리 같은 세대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각 의원들이 이제 반성을 많이 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이 이제 메시지가 이제 왜 이렇게 또 물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다뤄주기 때문에 그것도 하긴 하지만 이제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를 내는 방법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저렇게 특정 언론에다가 자기 말만 하고 이렇게 좀 빠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메시지 관리 이런 걸로 언제까지 이렇게 본인의 그 정치 행보를 할 건가 이것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비판적인 어떤 그 질문 또는 이제 비평을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동안에 망월동을 얼마나 가봤으며 그동안 광주에 대한 본인의 부채감은 어떤 것이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데 대한 빚이 있다 뭐 이런 그런 대한 뭐 언급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한국 민주주의 속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부채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논평에 대한 어떤 질의와 응답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기 메시지가 완성돼 나가는 이것을 같이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냥 뭐 특정 언론에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또 빠져버리고 그럼 이 메시지를 놓고 또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이런 식은 전형적으로 좀 그렇게 과거 옛날식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 그런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뭐 다른 검사나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광주라는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라고 하는 것인데 독재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건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독재라는 게 특정 권력을 대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많은 권력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인권 침해 이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군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물리력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민주사회에서 남아있는 가장 큰 권력은 사실은 검찰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인 성찰로서 검찰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상 거기에 저항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주도한 사람이 뜬금없이 5.18 정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죠. 여당을 들썩이게 한 윤 전 총장의 5.18 메시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이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